전반적으로 주요 골자들 저희가 한번 짚어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농협은행 참 시끌벅적합니다. 그런데 안 좋은 쪽으로 좀 시끌시끌하다고 하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튜디오에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농협은행 시끌시끌한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윗선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굉장히 좀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얽혔죠. 먼저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검찰 수사 얘기부터 좀 이야기를 펼쳐볼까요? 검찰이 최근에 농협은행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 중앙회의 NH개발, 개발사 쪽을 좀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임기가 4개월 남은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민선으로 바뀐 이후에 1, 2, 3대 회장이 모두 감옥에 간 적이 있어서 최 회장 역시 전임 회장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KT도 그렇고 대우조선, 포스코 등 MB정부 사람들이 줄줄이 물러나서 고초를 치르고 있는데요. 최원병 회장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동지상국 후배로 같은 절차를 밟은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이 비자금 조성 의혹을 보고 있는 부분은 두 갈래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NH개발을 통해서 농협이 특정 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하나로마트라든지 그런 거 공사를 할 때 특정 건축사에다 일감을 몰아주고 꽤 비싼 가격에 약정이 체결이 됐는데도 견적서가 30에서 40% 이상 부풀어졌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그냥 승인을 해준 경우도 있어서 이거를 이제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서 특정 인사들에게 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농협은행이 리솜리조트에 특혜 대출을 해주고서 이 과정에 농협 고위 임원들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본 잠식 상태로 재무 구조가 매우 부실한 리솜 리조트에 왜 대출을 해줬으며 대출 규모가 왜 이렇게 크냐, 여기에 누군가 개입을 했다, 이런 의혹들입니다. 오늘 다뤄볼 얘기는 제가 아무래도 금융부 기자다 보니까 은행하고 관련된 리솜 리조트 특혜 대출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실제로도 이 리솜 리조트 특혜 대출과 관련해서 소식들이 좀 많이 현재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팩트 확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출을 해준 건가요? 이제 최근에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리솜 리조트 아시나요? 예. 리솜 리조트 덕산 스파캐슬 하고 안면도에도 있고 제천에도 있는데 처음에 이제 안면도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덕산 스파캐슬 가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온천으로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천 사업장에 이제 리솜 포레스트라는 걸 확장을 했는데 리솜 포레스트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나간 대출에 대해서 지금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2008년에 제천 사업을 시작할 때 농협은행이 처음에 250억 원을 대출을 해줬는데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2008년에는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보통 리조트 사업은 초기에 대출을 받아서 공사를 시작한 다음에 분양권을 매각을 해서 그걸 이제 회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와버리니까 분양권이 안 된 거예요. 분양권 분양이 안 돼가지고 이제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농협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니까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추가 대출을 이제 계속 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0년에 이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사업장 콘도를 좀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 90억 원을 추가로 대출을 해줬고요. 이후에도 2011년에 280억 원, 2012년에 280억 원을 지원해서 리솜 제천에 있는 포레스트가 정상적인 영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영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작년에 세월호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관광업이 힘들었고 올해는 메르스가 있었죠. 그리고 극성수기인 8월에는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회원권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보관을 하고서 20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그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소한 20년 동안 살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회원권 분양이 좀 지속적으로 난항을 겪게 되면서 현재 회원권 미분양액만 1,170억 원에 달합니다. 농협 대출이 한 1,400억 정도가 남았는데 그중에 1,177억이 미분양액이라고 하니 분양만 잘 됐어도 갚을 수 있는 돈이겠지만 분양이 안 됐을 때 농협은행은 거기서 이제 대출을 회수를 해서 사업을 중지시킬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서 경기가 살아날 것을 기다리냐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농협 측에서 리솜 리조트에 어떻게 대출을 해줬는지 또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어느 정도 정리는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부분만 봤을 때 사실 농협도 안 망하려고 대출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단도직입적으로 특혜 대출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재무제표만 보면 어떻게 저런 이거는 회사에 말도 안 되는, 대출을 예. 해줄 수 있겠냐. 그 리솜 리조트의 2001년부터의 재무제표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네. 지금까지 10년 동안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리조트 회사의 특성하고도 관련을 지어서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걸 회수하는 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운영을 해서 회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덕산 스파캐슬이 완성된 이후에는 일부 부분에서 순이익이 발생을 해갖고 재무제표가 약간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예. 제천 사업장을 다시 개설을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이제 재무 상태가 안 좋아진 거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또 하나의 특징은 분양권 같은 경우에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게 주식을 매각하게 되면은 지분으로 해서 빠져나가게 되는데 회원권 같은 경우는 20년 후에 돌려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게 이제 부채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 돈이 들어왔는데 회원권은 부채로 여전히 잡혀 있기 때문에 재무 상태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재 농협에서 잡고 있는 담보의 규모는 장부가액이 2,501억 원인데 이제 대출이 한 1,400억 정도 되니까 여신의 한 56% 정도다. 그리고 이거에 미분양된 회원권을 팔아도 충분히 회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농협 측에서는 예. 그렇게 입장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특혜 대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리해 주신 걸 보니까 그러면 한 2010년, 2011년까지 또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 대출이 일어난 것은 일어난 거고 예. 그럼 이게 특혜다. 어. 라고 이제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과정에서 2011년에 리솜 리조트 대출을 담당했던 여신신사 단장님이 예. 해고가 된 이후에 이 사실을 이제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 이듬해인 2012년에 그 문제가 됐던 그 이모 전 단장님은 그 신용 대표하고 그때는 이제 은행이 없었으니까 예. 신용 대출하고 이제 그런 쪽에다가 전문을 보내면서 이 대출권 뒤에 누가 있는 줄 아냐? 아하. 이거 네가 사인 안 하고 배길 수 있겠느냐? 협박을 라는 했네요. 협박을 받았다고 하고 예. 그리고 좀 이 대출에 끝까지 반대를 하려고 하니까 금감원 간부가 찾아와서 그러지 마라 예. 라고 회유를 했다. 그리고 이제 김주화 현 농협은행장이죠. 네. 이분이 농협 그 심사부장, 대출 심사부장을 할 당시에 승인 대출 80억 원이 나갔는데 이 중에 한 50억 원 정도가 다른 쪽으로 유용이 됐는데 이를 묵인하고 그냥 사실을 대출을 해줬고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전에 대출을 담당하던 지점을 제천 사업이 있는 제천역 전 지점으로 관리를 이관했다. 그리고 담보 가치가 없는 것을 담보 평가를 해주고 또 자기가 알아보니까 리솜 리조트가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감원도 심하게 한다고 하는데 네. 제가 그래서 자기는 이걸 안 하려고 했다. 그리고 회계법인조차도 이 영속기업의 지속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했었다. 그리고 대출을 반대하는 심사역 2명을 교체를 해서 억지로 대출을 나가게 했던 경향이 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그 리솜 리조트 특혜 대출 의혹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농협 측은 이에 대해서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 담보 비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허용한 가능치였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지점 이전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리솜 리조트가 덕산이라든지 안면도 이쪽에서 영업을 했기 때문에 네. 태안 지점에서 그 대출을 관리를 했었다. 근데 개천에서 사업을 하게 됐으니까 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제천 쪽으로 대출 관리를 이관했다라고 네. 좀 해명을 했습니다. 그 유용 아까 대출금 유용 아까 그 김주하 행장님 같은 경우에 예. 대출금 유용 사실을 알면서도 이걸 묵인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부분 역시 그 농협에서 나가는 대출은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맞춰서 나가기 때문에 대출금을 유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분이 지적했던 그 대출 50억 원은 농협은행 대출이 아니라 그 M저축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이다. 그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뭐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 이 씨가 그걸 이 폭로한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좀 받았다라고 계속 이제 불만을 토로를 했었고 예. 그리고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해고 조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일단은 리솜 리조트 특혜 대출 허위 사실 유포가 관련이 있고요.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공화국에서 어떤 상금을 받았는데 그거를 기부하기로 해놓고서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농협은행 쪽에서 그 계좌 기록을 삭제했다는 그 어떤 보도가 예전에 있었어요. 예. 이 부분도 사실은 이분이 그때 폭로를 했던 내용이고
사실 무근이라고 해서 그 해당 언론사들이 다 그 정정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같은 내용을 관련해 가지고 그 허모 비서실장에게 일러서 나에게 그 카드사 사장 자리를 달라. 그리고 포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사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해고를 당하셨는데 법원은 지난 7월에 여러 가지 사실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명박 대통령 그 추심 기록을 삭제했다. 예. 그 부분하고 허무 비서실장을 언급해서 포상을 요구했다는 부분은 좀 인정을 했지만 이 부분들이 해고를 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해서 예. 해고 무효 소송에서 이분이 이긴 상태입니다. 아하. 한 사람이 입을 열었더니 줄줄이 좀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아, 그게 맥락이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게 예. 이분이 폭로를 하기 시작했던 거는 그 문제 제기를 시작했던 2012년이에요. 예. 그리고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검찰이 리솜 대출에 대해서 들여다본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거고 그럼 리솜 대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하면서 그때 예전에 2012년부터 제기됐던 문제들이 지금 와서 다시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분이 지난달에 법원에서 해고 무효 소송을 이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맞으니까 해고 무효 소송에서 이긴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면서 여러 가지 특혜 대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줄줄이 감자처럼 계속 나오고 그렇죠. 있는 거네요. 예. 참.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은 한번 내줘야 될 것 같은데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까지도 리섬 리조트 뭐 여름 휴가라고 분양 광고 계속 나오고 있던데. 네, 예. 그러면 앞으로 리섬 리조트 뭐 대출과 관련해서 그리고 영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최연병 회장님이 어떻게 수사를 받고 계신지 그거야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예. 그러면은 지금 이 리솜 리조트 대출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리솜 리조트 같은 경우에 요새 회원권 열심히 팔고 있죠. 이제 네. 홈쇼핑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팔고 있는데 리솜 리조트는 그 회원권을 분양을 해야만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원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간 있다가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그 회원들이 눈여겨 보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뭐 특혜 대출이냐 아니냐, 뭐 농협에 뭐가 얽힌 거냐 안 얽힌 거냐, 그리고 리섬 리조트 대표이사가 뭐 횡령을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식의 의혹이 있는 회사를 믿고 20년 동안 자기 돈을 맡길 회원들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제일 회원권이 잘 팔려야 되는 시점에 회원권 분양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하고 뭐 최근에는 회원권을 이미 산 사람들도 좀 돌려달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서 이런 구설들에 얽히면서 리솜 리조트의 재무 상태가 좀 개선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닐까 뭐 그런 추정을 좀 해보고 있고요. 예.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리솜 리조트의 중국 골프장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조트 회원권이라 그러면은 뭐 스키도 타고 스파도 하고 골프도 치고 뭐 이럴 수 있으면은 좋잖아요. 네. 그럼 회원권의 가격도 많이 올라갈 거고. 그래서 리섬 리조트 같은 경우에 2009년에 중국에 있는 장보고 CC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이 과정에서 그 장보고 CC를 인수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또 비자금 조성이 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데요. 그 농협은행은 리솜 리조트의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 중국 골프장을 매각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리솜 리조트 측은 그 중국 골프장을 계속 매각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고 작년에는 그 대만의 침푸그룹과 매각 관련한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6월에 중국 정부가 그 리솜 리조트 골프장을 폐쇄 조치가 됐죠. 폐쇄를 했대요. 네, 중국 맞아요. 정부는 좀 화끈한 게 네. 포크레인을 끌고 와서 그냥 다 파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 사유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이게 처음에 그 지을 당시에 네.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하고 최근에 중국 정부가 부정부패와의 어떤 전쟁을 그렇죠. 선포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이제 리솜 리조트 측은 자기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인수를 했던 거고 그리고 폐쇄 조치를 한다고 해서 그 재산인데 예. 그거를 다 이렇게 무산을 시켜버리는 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보상금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한 600억 원 정도 보상금을 청구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 중국의 이제 골프장을 이제 리솜 리조트만 폐쇄당한 건 아니고요. 몇몇 군데가 폐쇄를 당했는데 그렇죠. 어떤 업체는 한 300억 원 정도 보상을 받았대요. 네. 그랬는데 거기서 또 이제 그러면 중국 정부의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외교력이 우리나라한테 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가 되면서 이제 이 부분에서도 이제 수백억 손실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라는 좀 얘기들이 좀 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 그러니까 세 갈래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최연병 회장을 둘러싼 의혹 두 가지, 네. 리솜 리조트 특혜 대출에 농협
그 고위 임원들이 개입이 돼 있다. 여기에는 그 신모 전 부행장님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아까 이모 단장님의 표현에 따르면 그분은 뭐 진짜 리솜 리조트의 뭐 끈앞풀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증언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NH 개발을 통해서 하나로마트 감리라든지 건축 시공을 맡았던 데서 비자금 조성했다는 의혹들. 예. 그리고 이거와 별개로 그럼 농협은행이 대출해둔 1,400억 원을 다 회수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리솜 리조트 경영이 안 좋아지면서 대출도 떼이고 그 리솜 리조트의 회원들 또 회원권 손실을 볼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고위직 분들의 어떤 비리도 굉장히 재밌고 네. 좀 흥미진진하고 많은 관심을 유발하게 되지만 네. 저는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그 리솜 리조트가 지속 가능한가가 더 관심이 많아요. 예. 거기서 이제 회원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고, 그렇죠. 또 농협은행이 1,400억 원을 또 이렇게 돈을 떼이게 되면은 농협은행에 예금하셨던 분들의 예금으로 대출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예, 역시 권순우 기자가 중요한 부분을 짚어준 것 같습니다. 사실 고위급 관계자들의 비리 같은 경우에도 분명 우리가 좀 견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이슈엔 현장 특징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일반 고객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취재가 될 때마다 또 여기 오셔서 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